위로 올라가시면 선생님이 설명도 안 해요. 아시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시죠. 자, 우리가 과세기간은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과세기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년에 2번 있어요, 2번. 1년에 2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가가치는 1기, 2기 이렇게 나눠요. 1기, 2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 우리가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여러분 혹시 간이과세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간이과세자? 괜찮아, 안 들어보셔도 돼.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득이 좀 어느 정도는 있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일반과세자는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는 간이를 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좀 이따 하고. 자,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에 2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1기 과세기간은 상반기라고 생각하세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럼 2기 과세기간은 언제일까요? 2기 과세기간. 그렇죠, 맞아요. 잘하셨어요. 제2기 과세기간은 하반기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건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우리 시험은 개인을 내요, 법인을 내요. 그렇죠, 법인을 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세법에서요, 개인은 너 신고 능력이 떨어지지? 신고 능력이 떨어지니까 고지서 날릴게 라고 돼 있어요. 고지서로 세금 나중에 내, 이렇게 미리 내 세금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할게요. 하지만 우리가 법인들은 너 신고 능력이 탁월하지 않니, 얘들아? 신고 능력이 탁월하니까 요 과세 기간에 반절 3개월 있죠. 그 반절 앞틈 3개월을 먼저 신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신고 능력이 법인 너는 되니까 앞 3개월 치요. 그럼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요 기간의 앞 3개월은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저 1월부터 3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세 기간의 앞 3개월치를 우리가 신고하는 걸 예정신고다라고 불러요. 예정신고. 그럼 우리가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앞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제1기 과세 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라고 해요. 알죠? 그러면 뒤 3개월도 부르는 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 3개월. 맞죠? 뒤 3개월. 여기선 법인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법인이라고. 그럼 뒤 3개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정신고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인은 여기 우리가 1기 확정신고 기간은 뒤 3개월, 제1기 과세 기간의 뒤 3개월인 4월 달부터 6월 달을 우리가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법인들은 부릅니다. 알죠? 자, 그러면 질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제2기 예정신고 기간. 그렇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 요거의 앞 3개월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2기 예정신고 기간은 앞 3개월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을 2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은? 그렇죠. 법인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인입니다. 법인. 그렇죠. 개인은 안 배워요. 우리 시험에. 개인은 그냥 실기로는 안 내고 나중에 짤막하게 배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고 기간에 대해서 바로 신고하라고 하면 사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맞죠? 그래서 바로 해! 힘드니까 여유를 줘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신고는요, 종료일로부터 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면 될까요?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니까. 그렇죠. 종료일이 1기 예정신고 기간은 3월 31일이잖아요. 요때로부터 25일 이내니까
4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일기 예정 신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걸 우리가 일기 예정 신고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일기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일기 확정 신고. 그렇죠. 마지막 날이 6월 30일이니까 요때로부터 25일 내면 우리가 7월 25일. 그렇죠. 그거 일기 확정 신고 7월 25일까지 하라라는 거고요. 나중에 날짜 입력 못하면 무지하게 슬프거든요. 시험에서 2기 예정 신고,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을 조회하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1기 확정 신고가 뭐지? 네, 제일 슬프죠. 날짜를 입력 못해서. 그죠?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런 거 낸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면 될까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그렇죠. 9월 30일 날 끝나니까 10월 25일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2기 예정 신고는 10월 25일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2기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그렇죠. 다음 연도 1월 25일. 익년이라고 하는데 뭐 익년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맞죠? 요거는 법인의 신고입니다. 법인의 신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해요. 4번. 물론 나중에 예외를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1년에 4번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 맡으시는 분들 좀 빡시죠. 자, 이제 개인 할게 개인. 개인은 예정 신고라는 게 없어요. 개인은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요. 그냥 고지서 날려요. 나중에 배우지 고지서로 네, 3개월치 네라고 그냥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 개인은 원칙이 예정 신고가 없고요. 그렇죠? 예정 신고가 없고 어떻게 하냐면 개인은 이렇게 해요. 개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그냥 7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개인은. 그렇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렇게 딱 1년에 2번 신고해요. 개인은. 그렇죠? 자,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 무시. 지금은 이거 삭제해야 되는데 제가 삭제를 못했어요. 이거 무시하시고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설명할게요. 무시하시고. 자, 일단 되셨죠? 이렇게 일단 날짜만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고 이제 날짜 외우셨으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자, 268페이지고요. 더럽게 많이 냅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요, 이거. 아까 그림 있었죠, 여러분들? 아까 그림을 이제 분계로 표현할게요. 분계로. 이게 되셔야 나중에 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B라고 생각해주세요. B. 주인공은 B의 회계 처리. 자, 그러면 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B 입장에서는 4월 7일에 A한테 110원 줬죠. 근데 그 110원은 100원 매입한 금액 100원과 여기에 10% 곱한 매입세 1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4월 7일 날 B의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가 A한테 준 게 돈 현금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B는 A한테 일단 돈 얼마 줘야 돼요? 110원. 그래서 대변에 현금 110원.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 B가 A한테 매입한 게 원재료라기 원재료, 구리 같은 거. 그럼 원재료는 얼마일까요? 100원, 110원. 그렇죠, 100원입니다.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 똑똑하신데? 응?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어차피 생각해보세요. 내가 B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110원을 줬죠, A한테. 근데 나중에 7월 25일에 나라에서 10원 빼주잖아요. 빼주니까 난 110원 줬지만 나라에서 매입세 부담한 10원을 빼줄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은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거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 먹고 째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요. 그런 거 제발. 알죠? 이상한 생각 하시는 분들 계셔. 가끔씩. 예. 그래서 100원에 매입한 꼴이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는 100원이지 110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10원일 때도 있어요. 언제? 이게 110원 잡힐 때도 있거든요. 언제? 그렇죠. 이걸 못 뺄 때. 내가 만약에 110원을 A한테 줬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세무서가 돌려줄 거니까 100원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여자친구 만약에 여러분들 선물 사려고 매입했으면 안 돼요. 안 빼줘. 안 빼줘요. 그러면 B는 얼마 주고 샀다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친구 선물을. 110원, 그렇죠. 10원 못 빼니까. 그래서 무조건 얘가 100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일단 10원을 돌려주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 B 입장에서는 10원의 성격이 뭐냐?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4월 7일 날 이 10원은 나중에 낼 세금 50원에서 10원을 줄여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건 성격이 뭘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낼 세금을 줄이는 선납세금 효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계정 과목 있죠? 얘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불러요. 암기상이 암기상. 여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거 보지 마시고 부가세 대급금은요 그냥 매입세액이 공제될 때 쓰는 계정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굳이 얘처럼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매입세 공제될 때 쓰는 계정 과목 그쪽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다. 이렇게 자산입니다. 꼭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자, 이제는 B가 C한테 5월 7일 날 판 거 있죠? B가 C한테 5월 7일 날 판매한 회계 처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B는 C한테 돈 얼마 받았어요? 판매할 때 5월 7일 날 550원 받겠죠, 그죠? 550원. 그리고 B가 C한테 판 게 제품이다라고 가정해볼게. 제품. 그럼 우리 제품 매출은 얼마 잡힐까요? 제품 매출. 500원, 550원. 그렇죠, 500원이죠. 왜요? 그렇죠, 5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지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일단 550원 받지만 500원만 먹고 5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은 500원만 잡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품을 뺄 수는 없어요. 얼마짜리 제품을 500원에 팔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하면 붕괴가 난리나 여러분들 머리 터져. 자, 그러면 이제 이 50원의 성격은 5월 7일 입장에서 7월 25일까지 내야 될 부채잖아요. 그래서 대변이 빵꾸 난 거예요. 자, 이제 외우시는 거에 또 나와요. 계정 과목. 자, 그러면 이 50원은 B의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매출 500원 하면서 여기에 10% 곱한 세액. 매출세액이죠. 이 매출세액을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 잡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예수금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여기요. B 입장에선 제3자인 C한테 7월 25일까지 내야 될 50원을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금하고 성격이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금은 원천징수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가가치세를 거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금 하면 원천징수 예수금에 다를 게 없으니까 앞에 부가가치세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알죠? 하지만 성격은 예수금이에요. 그냥. 알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 안 하시면 큰일 난다. 아직 다 안 띄웠어요. 아직 제가 그만하면서 넘어갈게요 라고 하면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을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기간. 4월 달부터 6월 법인. 저 일기? 일기? 예정? 확정신고 기간. 시험에 이렇게 준다니까요, 여러분. 시험에 그럼 날짜 모르면 내 큰일 나요. 또 4월 달부터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우리가 일기 확정신고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기간의 종료일 있죠. 그 기간의 종료일 여기서 무시하세요. 왜냐면 여기서 띄운 건 제가 원래 여기서부터 안 했었거든요, 원래. 예. 자, 그 기간의 종료일 있죠. 그 기간의 종료일로 내가 세무서에 최종적으로 갖다 내야 될 세금을 구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실제로 세무서에 50원 갖다 냈다가 원래 10원 돌려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무서가 그럴까요? 자, 50원 내시고요. 10원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40원 내세요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는. 원래 FM대로 하면 50원을 B한테 세무서는 걷었다가 다시 10원 돌려주는 게 맞아요. 알죠?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실제로 B는 7월 25일 날 40원만 내고 끝내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원래는 FM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기간의 종료일로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과 들으세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한다라고 불러요. 상계, 이제 내가 내야 될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에도 선납세금 정리했잖아요. 얼마 내야 될지 구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정리 어떻게 해요? 이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이니까 어디로 정리하면 돼요? 차변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정리 어디로 해요? 대변으로. 그러면 6월 30일 입장에선 7월 25일까지 40원 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40원은 부채가 돼요. 자, 개정과목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미지급 세금. 우리 세금을 아직 안 내고 있을 때가 미지급 세금이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거꾸로면 어떡할까요?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된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돌려받을, 여기 뺄 건 50원이고 매출세액은 10원이라고 가정. 이렇게 거꾸로. 그럼 얘가 50원, 얘가 10원이잖아요. 맞죠? 거꾸로, 이 숫자를 거꾸로 해버리면 만약에 이것도 내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10원, 얘가 50원이죠. 그럼 이제 어디가 빵꾸 나요? 차변이 빵꾸 나죠. 그럼 이제 내가 세무서한테 돌려받을 건 여기서 40원이죠. 그럼 이 40원은 돌려받을 채권이 되겠죠, 채권. 맞죠? 그래서 이때는 미수금 써요. 40 이렇게 써요, 미수금. 이해되세요? 이땐 돌려받을 거잖아요, 돌려받을 거. 7월 25일까지 돌려받을 금액이다라고 해서 채권은 무조건 미수금 써요. 왜 미수금 쓸까요? 왜 외상매출금 안 쓰고? 그렇죠. 정답. 여기다 외상매출금 쓰면 나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환급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죠. 그럼 미친 회사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딱 보시고 이게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지 돌려받을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개정 과목 둘을 섞었습니다.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잘 안 줘요.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주거든요, 갑자기. 둘 중에 하나를 찍어요? 찍어요, 여러분들? 찍어. 항상 보면 찍어요, 이걸. 진짜로 농담 아니라. 이걸 계산을 안 하시고 미지급 세금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찍자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큰지 매입세액이 큰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다시 사례에서는 매출세액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40원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언제 신고해제? 7월 25일 날 이제 납부해야죠. 40원. 그래서 7월 25일 날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차변에 뭐 와요? 세금 냈어요. 세금 냈어.
7월 25일 날 차변에 뭐 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미지급 세금을 까야 돼요. 알죠? 부채로 처리했던 걸 낸 거니까 감소해야지 부채가. 그렇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40원을 납부하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줘요. 오류 수정해서.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걸 미지급 세금을 까는 걸로 돌리란 얘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말이면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사유 따지면 7월 25일 날 회사가 40원을 내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가서 어떻게 고쳐야 돼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얘를 미지급 세금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미지급 세금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오류 수정으로 장난치는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류 수정은 말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오류가. 그럼 그 오류를 찾아서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건 우리가 오류 수정이 아니라 새로 입력했다면 오류 수정은 입력되어 있는 걸 바르게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걸 잘 알고 계셔야지. 맞죠? 이거 세금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대변에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 같은 거 적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볼 거예요. 어디냐면은요. 여기 있네. 389. 389. 저 너무 그걸 풀었나? 여러분 죄송해요. 일단은 페이지대로 좀 갈게요. 어디냐면 376 376페이지 376페이지 문제 5번에 2번 376페이지 문제 5번에 2번. 자, 회사는 1015번, 1005번, 1005번. 회사는 1005번입니다. 음, 1005번이고요. 문제 5번에 2번, 376페이지. 혹시 문제 5번에 3번 했나요? 이거 안 했죠? 알았어. 일단 2번하고 3번 좀 부탁드리고 2번, 3번 둘 다요. 376페이지 문제 5번에 2번하고 3번 둘 다 좀 부탁드릴게요.
벌써 하셨어요? 자. 어디 들어가세요? 마우스 안 돼. 마우스 안 되시나? 마우스 안 되세요? 여기네. 여기 들어가셔야 일반적으로. 이거 일반적으로 가셔야죠. 문제 5번이니까 몇 월 며칠자에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이니까. 저 12월 30일자 가셔야죠. 응? 생각하는 게 중요해. 생각하는 게 답은 나중에 맞아도 되죠. 시험 때만 안 틀리면 되죠. 시험 때만. 자, 여러분 보실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문제 5번 유형이면 12월 31일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2기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을 그래서 상계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상계. 근데 외우셔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 공제예요. 여러분이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게 납부세액 나오는지 환급세액 돌려받을 세금 나오는지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야 미지급 세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주지만 나중에 이거 막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럼 보시자마자 아까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 공제예요. 근데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에요. 매출세액. 그럼 우리가 납부세액 구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납부세액 구조가 매출세액에서 그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뺍니다. 빼서 얘가 플러스면 납부세액이에요, 환급세액이에요? 납부세액이 납부세액.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근데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면 돌려받을 세액은 우리가 환급세액이다라고 합니다. 환급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지금은 매출세액이 커요? 매입세 공제액이 커요? 매출세액이 크죠. 여기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4,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매입세 공제는 3,800 얼마고. 그럼 얘는 납부세액 나오니까 미지급 세금 나오는 거예요. 아직 납부는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대급금 요 매입세 공제액은 자산입니다. 그렇죠? 외우셔야 돼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니까 선납세금하고 비슷한 효과입니다. 자산이니까 상계는 어디로 상계해요? 대변으로. 그죠? 상계가 반대편으로 분계는 까는 게 상계였잖아요.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금액이 38560.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였죠. 예수금 들어갈 부채. 그럼 부채 대변을 상계하면 차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41780. 그러면 우리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납부할 세금 나오죠? 그것도 아직 납부는 안 하니까 부채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내지 않는 세금, 미지급 세금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3번은 뭐냐면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아, 이거 분계도 했었죠? 분계 안 했죠?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론만 했죠, 이론만 이건. 맞아. 그래서 아는 것 같아가지고, 실기 아는 것 같아가지고. 뭐냐면, 자, 안 했나, 진짜로? 자, 장기 차입금이어요. 태생은 장기 차입금인데, 얘가 이제 시간이 만기가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로 도래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동성 장기 부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너 장기 차입금 아니다라고 까야 되겠죠. 그래서 사변에 장기 차입금 그리고 얘 채무니까 거래처 국민에 걸어주시고 5천만 원 빼고 대변에 너 장기 부채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유동성 된 거야.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 거래처 걸어요 안 걸어요? 그죠. 얘도 채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채무 됐으니까 걸어야 돼요. 똑같이. 네,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되시겠어요?